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다 전부 다 요 정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정답.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 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접속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이제 보면은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get underbar 1 underbar 2 and prime number sum 이라는 그 함수를 구현을 하래요. 자, 일단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는 뭐예요? is prime number 함수는 뭐예요? 얘는 소수 판별기죠, 그쵸?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둘게요. 그 다음에 이쪽만 이제 구현을 하면 돼요. 이쪽을 구현하는데 이 sum이라는 함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에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 그 값이겠죠, 그죠? 여기에는 소수를 구하고 그 개수를 반환을 하는 거겠죠. 자, 1부터 n 사이의 수 중이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자, 1부터니까 1부터 어디까지예요? n. 그쵸? 그 다음에 1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그 소수가 아닌지, 너 소수야? 아니야 했을 때 너 소수다, 맞다 라고 하면 그때 썸에다가 i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i를 태워서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잠깐만, 근데 우리가 is prime number i 보내고, 여기에 괄호가 하나 빠졌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를 실행을 딱 해보면은 개수가 잘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이 푼 거랑 다른지 아닌지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소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 소수가 뭔지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개수.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 n부터 m 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사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저는 변수를 일단 한 번에 만들게요. n이라는 변수 만들고 m이라는 변수고 rs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m에다가 1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 m에다가 3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n부터 m은 1부터 3까지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 rs에다가 get 뭐라고 적을까? m to m sum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함수 호출할 때 두 개 태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f, 자, %d부터 %d까지의 합. 그 다음에 n s 이렇게. 왜냐면 3개 뚫려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값은 언제 구해져요? 요 함수가 호출될 때. 그럼 요 함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자,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데 타입은 인트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변수랑 여기 있는 변수랑은 별개예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름이 같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은 요 함수랑 요 함수, 그러니까 서로 각자 그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요거랑 요거랑 변수 별개예요. 얘는 매개 변수. 아무튼 뭐 변수 이름을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수의 합 1부터 m 사이에 m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죠. 자, int i는 어디서부터요? n부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m까지. 자,
그 다음에 요때 썸에다가 i의 값 넣어주면 된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리턴 썸 시켜주면 되겠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n부터 n면 1부터 3까지죠. 요 정수 중에서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죠? 몇 가지 더 테스트를 여기다가 해봐도 돼요. 그냥 테스트 하실 때는요, 요렇게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뭐 5 넣고 10 넣고 그쵸? 그 다음에 11 넣고 15 넣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문제 보고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보통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 문제 푸는 거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여기다 코드를 옮겨 적기 전에 이 문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소수의 합, 안녕하세요. 자, 소수의 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전에 뭐 했었어요? is prime number라는 그 소수 판별기를 우리가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is prime number, 그 다음에 int numbe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당연히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다가 소수 판별기 했던 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적어줘야 돼. 자, printf를 다시 가져올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기다 적는 건 1부터 뭐라고 했지? 1부터 그냥 14위의 모든 소수의 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번 딱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그냥 안 건드리고 해도 상관은 없고, 뭐 이렇게 태워서 보내면은 요 함수 만들 때 당연히 타입은 i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int sum, 여기다가는 이제 모든 소수의 합을 담아줘야겠죠. 이 변수에다가는. 자, 그 다음에 폼은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n부터, 초기 값이 이제 n부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n까지. 그 다음에 요때 이제 is prime number 에다가 I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 다 끝난 다음에 return 이렇게 시켜주면 된다. 실행하면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뭔지 모르면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는 뭐야? 단순히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실행할 때 이거 어떻게 실행이 돼? 상현님 이거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네. 얘를 여기다 안 넣어줬다 뿐이에요. 그냥 변수에다 넣었다 뿐이에요. 그쵸?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여기 뭐 들어가? 이 함수가 딱 실행을 할 때 결국에는 리턴 1과 0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쵸? 0이면 실행 안 되고 그대로 다음 반복만 진행하는 거고, 그죠? 다음 반복 진행하는 거고. 변수에다 넣고 그냥 그 변수를 활용한다 뿐이에요. 얘를 그냥 여기다가 싹 넣어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푸는 문제는요, 조금 이제 잘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을 좀만 하시면 돼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하시면 돼요. 자, 요 문제가 일단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나와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하는데요. 함수는 총 3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처음에 사실 C 언어에서는 이 문자 A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A는 사실 97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언어에서 A는 97과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B는 98과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버전은 3개가 3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3개, 딱 3개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가지 다른 방법으로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하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A부터 Z까지 출력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어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자, 얘는 리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 쌍따옴표 안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실행했을 때, 아이고, 프린트. 보이드 안 나오네. 잠깐만요. 딴 데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아마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잠깐 주석 달게요. 자, 실행하면은 잘 나오죠. 그죠? 아마 지금 오류 난 게 이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이 함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자, A부터 Z까지 잘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요 위에서 뭐라고 해요? 요 위에서 힌트 첫 번째에서 C 언어에서 A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자 A라고 하는 거는 사실 97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거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문자 출력할 때는 %C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7이라는 걸 직접 출력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자, A 나오죠? 정답은 그러면은 다 나왔어요. 자, 이제 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턴 시킬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반복만 쓰면 돼요. 자, 캐릭터 i는 97.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까지 가야 돼? 플러스 26이라고 할게요. 26은 뭐냐면은, 자, 97이 A였죠. A부터 Z까지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더하면은 뭐야? 자, 97 더하기 26은 뭐야? 123이죠? 요 끝에 A가 97이기 때문에, 그쵸? 그 끝에 얘는 사실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그죠?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97을 출력하는 거는 A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력을 할 거고요. 자, A 그 다음에 요 출력할 때 동안에 프린트 F 자, 퍼센트 C 그 다음에 I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자, 이해 안 된다 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 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좀 넣을게요. 자, 요거 좀 넣겠습니다. 줄 바꾸면 안 돼가지고. 자, 여기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Z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볼글, 그 다음에 프린트F.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잘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봤어야 돼요. 아까 그 printf 해가지고 %C에서 97을 출력해봤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봤을 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그쵸?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좀 더 하시고, 한번 이거는 검색 조금만 해보면 나오니까 검색을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int k는 제가 5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printf 자, k 하면 뭐 나와요? 출력하면은 5 나오죠? 왜 5 나오는지 알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0 하면은 50 잘 나오고, 그 다음에 500 하면은 500 잘 나오고, 그 다음에 5000 출력하면은 5000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일게요. 그 다음에 0 하나 더 붙이면은 50만이죠? 자, 출력하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500만인 거고, 이렇게 하면 5000만인 거예요. 그쵸? 하나 더. 그쵸? 그 다음에 50억 하면은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D 라고 하는 거는요, 자, %D라고 하는 거는 작은 정수를 말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큰 수를 내가 저장하고 싶고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롱을 써줘야 돼요. 롱이라는. 자, 롱이라고 해줘야 돼요. 롱. 그럼 여기다가는 LD를 써줘야 됩니다. %LD. 자, 실행을 하면은 이것도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미 롱 K, 롱 L이라고 해볼까? 롱 AB, EB라고 해볼게. 이상하게 나오네? 잠깐만요. 여기서도 이상하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좀 더 큰 수를 적어야 되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더 큰 수를 저장하면은 여기다가 뭐 롱을 2개 써주고 여기다가 뭐 LL 해주고 그럼 여기다 이런 식으로 뭐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더 큰 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50억은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 K라는, 제가 여기다 변수라고 K라고 했죠. K라는 곳은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 4바이트 정도 된다. 자 1바이트는 8비트. 자 정수 계열 4인방이 있어요. 자 캐릭터는 1바이트고요. 자 쇼트는 2바이트. 자 인트는 4바이트. 자 롱은 8바이트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에 32승 이거는 인트를 말해요. 자 4바이트 이거는 32비트. 그래서 42억. 대충 마이너스 20억부터 21억 대충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쇼트 얘는 2바이트 16비트 2에 16승 마이너스 3만에서 3만 정도.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거 있죠. 얘는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자 얘는 하면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고요. 얘는 8비트 이렇게 표현이 돼요. 2에 8승.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1바이트짜리 정수를 담는 변수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정수 문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쇼트도 한번 볼까요? 에이지 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f d 하시고 에이지 그러면 5 잘 나오죠. 그 다음에 50 잘 나와요. 그 다음에 500 잘 나와요. 5000 잘 나와요. 그 다음에 5만 하면은 이제 뭐라 하죠? 안 나와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쇼트는? 왔어 3만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자 AG가 아니고 A 플러스 5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98이 나와요. 여기에는 원래 원래 뭐라고 했어요? 97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출력할 때는 9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이제 정수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더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요 번은 문자가 아니어서 98. 그러니까 문자인 척 하는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이거랑 이거는 좀 달라요. 이렇게 출력하면은 뭐가 나오죠? 당연히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옵니다. 얘랑 그리고 얘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생긴 거는 숫자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사실 우리 책에 제가 책을 좀 놓고 와가지고 요 내용이 이제 그 각각 그 뭐라 그럴까 인트 그다음에 숏 인트 숏 롱 캐릭터 뭐 요거에 대한 이제 이 안에 얼마만큼 들어가냐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서 20이라 큰 수를 저장할 때는 롱을 쓰면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해서 수업 페이지 한번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수업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집에 웬만하면 다들 있으시겠죠? 컴퓨터가 좋던 안 좋던. 자, 그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혹시 그 본체를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 본체를 뜯어보면요 메인보드가 나와요. 자, 이 메인보드는 그 컴퓨터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꽂고 하드디스크 꽂고 그 다음에 CPU 꽂고 램 꽂고 그러면 이제 그 운영체제가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 메인보드는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알고 있다 나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은. 자, 그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다.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컴퓨터를 딱 꺼요. 그 다음에 켜도 어때요? 그 데이터가 남아있죠? 그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10년, 20년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픽카드 역할은 뭐예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 CPU만 한다. 자, CPU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3D 게임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CPU라는 것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GPU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CPU의 역할은 그러니까 CPU 보면 보통 펜 달려 있는데요. CPU 보면은 그 펜이 CPU가 아니고 그 펜을 치워보면 조그맣게 칩이 있습니다. 걔가 일을 엄청 많이 해서 뜨거워져 가지고 그거를 식혀주려고 이제 펜이 존재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데이터 처리. 그 다음 여러분이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롤이라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 있고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롤을 깔아요. 그 다음에 이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롤 안에 있는 데이터 처리, 그거는 CPU가 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램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려면 램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 하잖아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헤르츠라고 해서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하드는 뭐 기가, 테라바이트, 이거는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요. 걔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서로 결이 다르다. 타입이 다른.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고 뭐 램이 몇 기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고요. 램은 용량이 작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다. 근데 램을 추가하는 거는 돈이 꽤 비싸요. 하드디스크가 512기가에서 1테라로 바꾼다? 그거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램이 32기가예요. 그거를 만약에 램을 64기가로 늘린다? 돈이 꽤 든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직접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돈이 들까요? 램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뜯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드디스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CD처럼 자기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전축 같은 거 있죠. 바늘 같은 거 있고 그 레코드판이 들어가면서 음악이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바늘이 있고요. 바늘이 같은 게 있고,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터는 오직 이 바늘을 통해서 이런 거 있죠. 이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도는 게 좋을까요? 늦게 도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속도는 RPM이라고 하는데, 분당 회전 속도, 이게 빨리 돌면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CPU가 있는데, CPU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는 여러분이 설치한 OS, 윈도우 또는 리눅스 뭐 등등이 있고, OS는 누구의 명령? 사용자, 바로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가 롤이라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그럼 운영체제는 롤을 실행해야 하는구나. 그럼 그걸 적절한 명령어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그럼 메인보드는 또 명령을 하죠. 그럼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는데 얘가 이제 말하는 거야. 야, 이런 데이터 좀 가져와봐 하면은, 얘네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사람이라고 좀 하면은,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고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CPU 기준에서는 체감상 2년 정도 걸려요. CPU는 굉장히 빠른데 하드디스크는 느려요. CPU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예요? CPU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은 속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램이다. 램은 뭐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 클래식한 방식이고, 이거는 전자식이다. 대략 설명하면은 하드보다 램이 한 2만 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CPU 입장에선 그러면은 이제 램과 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롤을 램에 복사해서 램에 복사를 해놔요. 물론 롤을 까보면은 롤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1기가라고 해볼게요. 그 1기가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 1기가 중에 이미지 파일, 뭐 또 동영상 파일, 뭐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에 롤만 올라갈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그리고 뭐 음악 듣는다? 그럼 음악 플레이어 같은 거 뭐 실행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켜놔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제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켜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크기가 크면 좋겠죠. 그럼 반대로 좁으면 안 되나? 상관없습니다. 롤이 1기가 정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1기가 필요하고 음악 플레이어가 2기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일단 설명을 그냥 해볼게요. 자, 윈도우가 1기가 사용하고 여러분의 램이 4기가이고, 위를 다 돌리면은 뭐다? 5기가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롤 1기가, 그 다음에 브라우저 1기가, 자, 음악 플레이어 2기가. 그래서 자, 윈도우가 1기가예요. 그러면 총 합치면 뭐 5기가죠? 이거를 다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근데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못 돌아가죠. 비유를 들어드리자면은 저랑 제 친구가 한 12명 있다고 해볼게요. 자, 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서로 다른 이유로. 그래서 12명이 우르르 올라갔어요. 근데 처음에 돈이 없어서 방을 서로 같이 쓰는 거야. 제 친구가 12명인데 고시원에 간 거예요. 원래 한 명 잘 수 있는 곳인데 정말로 노력하면 4명이 잘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한 달을 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그냥 3교대로도 나눠서 자면 돼요. 그런 것처럼, 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둬서 시분할이라고 한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얘가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롤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애가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음악 플레이어가 살짝 들어왔다? 그럼 살짝 빠져주고, 얘네들끼리 서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음악이 가끔 끊기거나, 뭐 게임을 하다가 잠깐 버벅거리거나, 브라우저가 버벅거리거나, 그런 건 왜 그렇다? 방금 설명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램이 크면은 그런 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램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자, 개발자가
다뤄야 할 도구가 램이다. 램은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이 int 하고 a라고 하는 순간 4바이트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든 최종 결과물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자, 프로세스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자, 여러분이 이제 로직 안에서 int a는 120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고 램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죠? 왜 그래요? 램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아까 설명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사용자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뭘 실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법을 배울 거고요. 지금 설명한 거는 램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업 페이지에 문제 올려놨어요.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고 다 하신 분들은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20분에